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1월 25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OCI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볼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OCI가 어쨌든 인적 분할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장 초반에 5%가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전강 후약이 나오게 되면서 고점 대비 12%가 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 1.3% 그리고 고가에도 2.7% 전일 고가 대비해서 12%가 마이너스가 된 상황에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1.4%가량의 반등이 나온다. 이건 기술적 반등이라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요한 건 어제 이 방송에서 저도 OCI 추천을 많이 했다가 진짜 빅엿을 2번이나 먹어가지고 추천했다가 그냥 빅엿을 한번 먹고, 이전에도 한번 빅엿을 한번 먹고 잘 추천 안 하는데 참, 어쨌든 그래서 뭐 과거는 가고 지금 중요한데, 자 보세요. 어쨌든 주가가 좀 하방 경직성이 나오게 되면서 좀 회복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없어요. 그죠?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전강 후약으로 끝나버리게 되면서 최근에 발생된 거래량이 3배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이 됐다.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됐다. 이거는 갭으로 띄우고 난 다음에 전강 후약으로 끝이 났다. 거기다 대량 거래가 발생됐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9만원을 한번 깰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수하게 차트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왜냐면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일단 하락 추세가 나와요. 하락 추세가 나오고, 그리고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상승의 출발점이라고. 출발점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거래량이 받쳐져야 신빙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이전 방송에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골든 크로스가 낮지만 골든 크로스 이전과 그리고 골든 크로스 이후의 거래량을 살펴봤을 때 그렇게 거래량 차이가 없어요. 밋밋합니다. 그럼 골든 크로스가 나더라도 상승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든 크로스가 났고 상승을 가는 했지만은 21선 다시 한번 주춤되다가 다시 또 21선 이탈할 것처럼 보였었는데 갭이 나왔는데 이제 가나보다 했는데 전강 후약으로 밀려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 봐야 되겠죠.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나와야 될 거래량이 하락할 때 나와버리니까 도리 힘이 빠질 수가 있겠죠. 힘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9만원대가 보이는데, 물론 아직까지 10%가 남아있긴 합니다. 남아있긴 해요. 그러나 최근에 뭐 종목들의 변동성이 상한가 변동성도 30%까지 확대된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10%도 뭐 안심을 할 수 없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9만원대 지지 여부를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탈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염두를 둬야 되고, 그리고 어제 인적 분할 이슈가 나왔죠. 근데 우리가 인적 분할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물적 분할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적 분할은 같이 나눠 먹는 거고, 물적 분할은 혼자 먹는 거고, 그러다 보니 같이 나눠 먹는 인적 분할은 호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예전에 롯데 제가 그룹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도 인적 분할 하고 나서 지수화 전환을 했죠. 그래서 당시에도 별로 그렇게 주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DL 같은 경우도, DL ENC 같은 경우도 인적 분할 했죠.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인적 분할 하고 난 다음에 지주사로 전환을 한다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회사를 이렇게 쪼갭니다. 두 개로 이렇게 쪼개요. 69%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30% 지분 회사. 그런데 이 인적 분할하고 있는 이 사업 회사가 지주사로 전환되게 되면서 여기에 지주사로 가게 되고, 그 아래에 자회사로 두게 되는 개념인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은 어쨌든 세 개로 쪼개진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 개로. 회사가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러니까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하게 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OCI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가 됐든 뭐 여타 그 건설이 됐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 블로터라는 신문을 매체를 한번 참고해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은 되게 많이 해요. 배터리 사업도 할 거고 도시개발도 할 거고 바이오도 할 거고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부강약품의 지분도 이게 인수가 됐어요. 부강약품의 지분도 여기 보게 되면은 올해 2월 달에 146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부강약품의 경영권을 인수했어요. 바이오까지 합니다. 하는데 이거를 같이, 그러니까 쪼개는 게 아니라 한 회사가 갖고 있으면서 요 안에 사업부로서 계속 키워나가게 되면은 OCI, 반도체, 뭐 건설개발, 뭐 바이오 이런 것들 다 성과를 내가지고 우리 된다라면은, 이게 어떤 회사를 비교해야 되나? 뭐 아무튼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한 곳에 뭉쳐져 있게 되면은 이게 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분할을 하게 되면, 인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이든 분할하게 되면 이게 분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감상 지주회사 정점이 있죠, 자회사가 있죠, 자회사가 있죠. 세 개로 쪼개지는 기분이잖아요. 세 개로. 이렇게 세 개로 쪼갰을 때 가장 수혜가 되는 놈이 누굴까? 하게 되면은 지금 대주주들이겠죠. 지금 이 사람들은 이화영 5%, 이봉영 5%, 이우영 5.5%, 이지연 1.8%. 성이 다 똑같은 거 보니까 다 같은 애들인 것 같죠? 얘네들이 어쨌든 회사에 대해서 지배를 확실하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분을 인수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부담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있는 사업회사를 지주사로 전환시키게 되고, 아래서권에 자회사를 두고 여기서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이 자회사가 참여하게 되면서 현금이 아닌 현물 출자, 이 회사에 지분을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 회사도 지배를 하게 되고, 태양광 중심의 이 회사도 지배하게 되고, 이제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쪽 진행하는 이 회사까지도 자연스럽게 지지력을 강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대주주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지배를 하게 되고, 지주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방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유상증자 현물주자 방식으로 지주회사는 유상증자를 하게 되고, 이 유상증자에 이 뭡니까? 자회사가 현물로 참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일사천리하게 다 지배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누가 수혜냐 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일단 대주주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의 대주주.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인적 분할이지만은 이거를 뒤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주주가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확립시키기 어떤 작업밖에 안 되는구나, 실망을 하는 거죠. 뭐 이런 건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그냥 하나솔루션 보십시오. 하나솔루션, 미국의 태양광 IRA 쪽 보게 되면은 OCI보다는 하나솔루션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미국 현지에 또 폴리실리콘 기업을 인수를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OCI가 미국의 지금 텍사스 쪽에 모듈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할 건데, 물론 사업은 진행하겠죠. 근데 하나솔루션의 어떤 선점 효과를 뺏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뭐 어쨌든 결론은 OCI보다는 하나솔루션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